늦어도 9월쯤에는 한 7만 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면 8월. 이번 달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등하는 폭이 28%가 3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진 않다. 네, 아주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니까 금리 인하 당연히 될 거고요. 큰 폭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기 직전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2,000인데 지금 사도 되냐, 49,000대도 안 샀는데 이때 사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요 이슈 3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이게 제일 무서웠죠. 사실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이 있었던 거는 고용 지표가 워낙에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게 크잖아요. 뭐 샤메 법칙 때문에 샤메 법칙에 들어갔죠, 사실. 네, 이건 샤메 법칙에 의하면 현재는 경기 침체 중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저녁에 나온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주일간 주간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행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17,000건이 줄어들었거든요. 17,000건이 줄어들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용이 아주 최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로 보는 가장 큰 원인이 고용 쪽이잖아요. 실업률이 4.3%까지 나오면서 이제 고용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다 싶을 만큼 고용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에 어저께 발표된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최악은 아니다. 이런 것도 오늘 62,000달러 넘어서는데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는 대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를 하게 냅둘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선이 경기 침체는 일단 좀 막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초기에는 임기 초기에는 돈을 열심히 풀 테니까 내년 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저는 뭐 2025년까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1년 정도는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를 지금 가늠하는 지표가 고용 쪽이었는데 고용 쪽이 최악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 실업 청구 건수가 17,000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실업자가 좀 적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덜 나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용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네,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인하 쪽,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는 한 4일 만에 다시 긴급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긴급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없을 것 같고 9월 18일에는 50bp 인하한다. 요런 금리 인하 이야기 하는 건데요. 금리를 0.5% 내릴 거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25bp 인하할 가능성도 저는 물론 페드워치에 의하면 50bp 인하한다가 80%를 넘어섰거든요. 그걸 생각했을 때 이럴 가능성은 높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빅컷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늑장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달 후부터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미국 나스닥 지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20 트릴리언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1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참고로 2022년에 가장 많이 유동성이 M2 통화량이 풀렸을 때가 22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요 정도는 빠르면 올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기 직전인 것 같아요. 6개월 내에는 역대 최고치를 충분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승수 효과 때문에 유동성이 10%만 높아져도 비트코인은 2배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쯤에는 늦어도 9월쯤에는 한 7만 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면 8월. 이번 달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등하는 폭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28%가 3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물론 한 번에 크게 급등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8월에서 9월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때인데 충분히 7만 달러 이상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7만 달러를 도달하게 되면 역사상 최고점인 7만 3천을 넘어서 7만 4천 달러 여기가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이 넘어서면 다시 이제 8만 달러를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팅이 나오면 요때를 한번 찍고 물론 다시 빠지겠지만 8만 달러가 좀 머지않아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되게 고무적인 게 7만 달러를 찍었다가 4만 9천까지 무려 30%가 짧은 시간에 빠졌었는데 이거를 다시 마이너스 30% 했다가 플러스 30%가 되는 데까지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네, 물론 모든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할 만한 자산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되게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만 2천인데 지금 사도 되냐? 4만 9천 때도 안 샀는데 이때 사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진 않다. 아주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니까 금리 인하 당연히 될 거고요. 9월 달에는 당연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유동성도 앞으로 크게 늘어나기 직전이니까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기 직전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이제까지는 미국 대선이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진영, 해리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이든이었죠. 이제까지는 바이든은 비트코인하고 안 친한 쪽 여기에서 좀 적대적인 쪽 이쪽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폴리마켓에서 당선 가능성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폴리마켓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덧 동률까지 왔어요. 와 진짜 해리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만 해도 트럼프가 71%, 뭐 바이든은 한 20%, 뭐 요 정도 선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트럼프 49%, 해리스도 49%, 동률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게 됐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하고 엮여 있는 쪽이고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반대되는 진영,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이 됐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해리스는 암호화폐 쪽에 캠페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쪽의 노선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러모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뉴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해리스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이든 때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큐반이라는 분이 이게 되게 기업가인데 돈 많으신 분인데 암호화폐에 되게 친화적인 분이거든요. 네, 이 분이나 뭐 론 코네이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세부 내용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런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암호화폐 쪽에 나쁜 건 아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에서 트럼프가 돼야 좋고 해리스가 되면은 암호화폐 나쁘고 이런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트럼프가 돼도 좋고 해리스가 돼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좋은 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돼도 좋아.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쟁점화가 안 되잖아요. 누가 돼도 상관없어. 그러면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돼도 좋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고 11월 5일 날 실제 미국 대선이 일어나서 그럼 누가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만으로도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얘네가 뭐 암호화폐를 짓누르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것만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이것만으로도 상승할 충분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 초에 둘 다 돈 많이 풀기로 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해리스도 돈을 더 많이 풀겠죠. 그러니까 2024년에 푼 것보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돈을 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니까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비트코인의 가장 좀 크리티컬한 위험성이 있다면 국가에서 뭐 규제하는 거, 이제 그거는 좀 많이 해소됐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일시적으로 정말 크게 빠집니다. 물론 그 뒤에는 돈 푸니까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단계를 안 겪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만 안 오면.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특히나 2024년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오긴 올 텐데 앞으로 1년 이내에 올 것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오더라도 2026년이나 27년 이쯤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임기 초에 돈 풀 게 거의 확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좀 좋은 상태이지 않나.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희망 회로가 섞인 의견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들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특별한 뉴스가 떴죠. 푸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해 서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큰 폭으로 올라서 62,000달러를 돌파한 데는 이 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경제가 작지 않은 나라잖아요. 현재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러시아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채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게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뭐 비밀리에 캐는 걸로 일단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중국이 차지하는 채굴 비중이 아직도 57%입니다. 마이닝 풀 도미넌스. 그러니까 국가별로 채굴하는 비중을 나타낸 건데, 그래도 2021년에 그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붓다빔이 있었잖아요. 붓다빔을 주도한 게 사실 중국에서 채굴 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붓다빔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장비들이 미국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점유율을 크게 키웠죠. 원래 한 20%도 안 되던 비중에서
35%까지 2배로 늘어났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채굴 경쟁에 같이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 경쟁에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수록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겠죠. 이 이야기는 생산 원가의 상승을 야기하거든요. 생산 원가가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가도 시장 가격이죠.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 또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네, 뛰어들게 돼서 네, 좀 환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좀 뛰어들면 좋겠어요. 전력에 좀 여유가 있다면은 한국도 함께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암암리에 한국에도 좀 채굴하는 것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은 참고로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좀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채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행운이 따라야지 뭐 어쩌다가 하나 캐는 뭐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굴 기업들이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앞으로는 그게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채굴에 뛰어들게 되려면은 상당히 기업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한국도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뉴스인데요. 네, 제네시스 상환 물량,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해줬잖아요. 이게 총 규모가 한 30억 달러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요 정도를 상환한 걸로 아는데 이게 다 상환한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덜 상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물량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제네시스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공이 넘어갔죠. 그러면 실제로 파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개개인의 투자자들이죠. 채권자들인데 이들 중에서 15%만 현재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홀드를 선택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기억하듯이 마운트곡스 물량이 아직 시장에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이들도 다 시장에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에서 20% 수준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집계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마운트곡스 물량이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던져진 게 별로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모로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49,000달러까지 떨어진 거는 좀 외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아직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을 던지고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냉정을 되찾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불과 한 3일 만에 이렇게 30%가 상승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비트코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고용 지표가 제일 좀 지금은 중요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좀 한숨 돌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예상치는 24만 건 정도거든요. 한 8천 건 정도 줄어들었죠. 요거는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나온 게 또 줄어들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업 청구 건수는 실업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꾸준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협은 경기 침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 또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아니면 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이게 좀 가장 안 좋은 뉴스이긴 한데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가 비트코인의 가장 최악의 소식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잖아요. 네, 일단
그건 좀 퍼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퍼드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때마다 큰 폭으로 빠질 수 있고, 지금 같은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이때는 매수 찬스로 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뭐 월가의 황태자라고 불리우죠. 이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조용히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안전하게 착륙한 가능성은 한 3, 40%밖에 안 된다. 그럼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65에서 60%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JP 모건에서도 현재 경제 상태를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 한 6%밖에 반등을 못 했거든요. 여러모로 나스닥은 좀 힘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부양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반 이상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뭐 그 다음에는 레리 핑크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이미 다이먼 본인은 그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자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회피한 거죠.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그때 좀 두고 봐야겠다. 근데 이렇게 회피하면은 그냥 대체로 승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강력하게 거절을 해도 승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반반인 경우는 승낙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이미 다이먼보다는 레리 핑크가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당선이 임명이 됐으면 더 좋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트럼프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만간 더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 대선은 현재 되게 박빙이 된 것 같아요. 해리스 쪽의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을 더 많이 내주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정치랑 이제 좀 휘둘림은 끝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고래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5만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때 정말 빠르게 반등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암만 사봤자 뭐 0.1개씩 수많은 사람이 사봤자 물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못 시키는데 고래들은 돈이 많으니까 요 정도 가격이면 5만 달러 미치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6만 2천까지 끌어올렸죠. 네. 이 1등 공신은 당연히 고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정도 보유량 지갑이 그러니까 10개에서 1000개 이상 되는 큰 보유량 지갑들이 개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은 고래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대기자들이죠. 나 싸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큰 돈들이 많이 매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 사실 이때는 상당히 공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공포감은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3, 4일간 비트코인의 행보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진짜 비트코인이 대단하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홀드가 답이다. 네, 이거를 좀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도 수많은 퍼드들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큰 폭의 하락들. 이런 하락이 나오면 과감히 매수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와 믿음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